다음 날 정오쯤 소년들은 죽은 나무에 도착했다. 그들은 숨겨둔 도구들을 가지러 온 것이었다. 톰은 유령의 집으로 빨리 가고 싶어 안달이 났다. 허크도 어느 정도 기대하고 있었지만 갑자기 말했다. 이봐 톰,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 톰은 머릿속으로 요일을 빠르게 떠올렸다. 그리고 깜짝 놀란 표정으로 눈을 번쩍 들었다. 맙소사, 전혀 생각도 못했어, 허크. 나도 마찬가지였어. 그런데 갑자기 떠오르더라고. 오늘이 금요일이라는 게. 빌어먹을. 허크, 이런 날에는 조심 또 조심해야 해. 우리가 금요일에 그런 일을 했다면 엄청난 화를 입었을지도 몰라. 입었을지도? 그게 아니라 틀림없이 화를 입었겠지. 행운의 날이 있긴 하지만 금요일은 절대 아니야. 그야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지. 허크, 내가 처음으로 깨달은 것도 아닐걸? 내가 그랬다고 한 적 없잖아. 그리고 금요일만 문제가 아니야. 난 어젯밤에 지독한 악몽을 꿨어. 쥐들 나오는 꿈 말이야. 뭐? 그거 불길한 징조야. 쥐들이 싸웠어? 아니, 그거 다행이다, 허크. 만약 싸웠다면 진짜 큰일이었을 거야. 근데 그냥 나온 것뿐이라면 단지 어딘가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신호일 뿐이지. 우리가 조심하기만 하면 돼. 오늘은 그 일 접고 놀자. 혹시 로빈 후드 알아? 아니, 로빈 후드가 누구야? 영국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 중 하나였고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어. 그는 도둑이었지. 와,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 그 사람은 누구를 털었는데? 보안관, 주교, 부자들, 왕 같은 사람들만 털었어.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건드리지 않았지. 오히려 그들을 사랑했어. 항상 공평하게 나눠줬다고. 그럼 정말 멋진 사람이었겠네. 그랬을 거야, 허크. 아, 그는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사람이었어. 지금 그런 사람은 없어. 한 손을 등 뒤로 묶고도 영국에서 가장 강한 남자를 이길 수 있었고 그의 활로 1마일 반 거리에서 10센트짜리 동전을 맞힐 수도 있었어. 활? 어떤 활? 나도 몰라. 그냥 어떤 활이겠지. 그리고 만약 동전 가장자리만 맞췄다면 그는 주저앉아 울면서 욕을 했을 거야. 우리 로빈후드 놀이하자. 진짜 재밌어. 내가 가르쳐줄게. 좋아. 그들은 오후 내내 로빈 후드 놀이를 하면서 가끔씩 유령의 집을 아쉬운 듯 바라보며 내일 그곳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하자 그들은 길고 길게 드리워진 나무 그림자 사이로 집으로 돌아갔다. 이내 카디프 힐의 숲속으로 사라졌다. 토요일 정오가 조금 지난 후 소년들은 다시 죽은 나무로 왔다. 그들은 그늘에서 담배를 피우며 이야기를 나눈 후 전에 팠던 구덩이를 다시 조금 더 파보기로 했다. 큰 기대는 없었지만 톰은 봄을 사냥하는 사람들이 겨우 6인치 남겨두고 포기했는데 다른 누군가가 한 삽으로 보물을 발견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라고 말하며 시도해보자고 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고 결국 그들은 도구를 짊어지고 떠났다. 그래도 최소한 행운을 놓치지 않으려 했다는 사실에 위안을 삼으며 말이다. 그들이 유령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섬뜩할 정도로 조용했고 태양 아래에서 외롭고 황량한 모습이 더욱 을씨년스러웠다. 그들은 잠시 두려워 망설였지만 결국 문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안을 들여다보았다. 안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고 바닥이 사라진 방에는 회칠도 되지 않은 벽, 오래된 벽난로, 텅 빈 창문, 무너져가는 계단이 보였다. 거미줄은 곳곳에 늘어져 있어 더욱 을씨년스러웠다. 소년들은 가슴이 뛰는 긴장감 속에서 속삭이며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다. 모든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언제든 도망칠 준비를 한 채 탐색을 시작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익숙해진 그들은 두려움을 덜 느끼게 되었고 자신들의 용기에 감탄하면서도 신기해했다.
이제 위층을 확인해 보고 싶어졌다. 하지만 위층으로 올라가는 것은 퇴로를 끊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결국 서로 겁을 주며 내기를 하다가 도구를 구석에 던져놓고 계단을 올랐다. 위층도 마찬가지로 오래되고 낡아 있었다. 한쪽 구석에는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만 같은 벽장이 있었지만 헛수고였다. 아무것도 없었다. 그들은 이제 아래로 내려가 본격적으로 탐색을 시작하려 했을 때 쉬! 톰이 말했다. 뭐야? 헉이 속삭이며 얼굴이 창백해졌다. 쉬! 저기! 들었어? 응, 세상에. 우리 도망가자. 가만히 있어. 꼼짝 마. 누군가 바로 문 쪽으로 오고 있어. 소년들은 바닥에 납작 엎드려 나무 바닥의 구멍을 통해 아래를 엿보며 두려움에 떨었다. 멈췄어. 아니, 다시 오고 있어. 왔다! 허크, 우리 여기서 나갈 수만 있다면 좋겠어. 두 남자가 들어왔다. 각각 소년들은 속으로 생각했다. 저건 최근에 마을에서 몇 번 본 적 있는 귀머거리 벙어리 스페인 사람이다. 그런데 저 다른 사람은 처음 보는군. 새로운 인물은 남루하고 지저분한 외모를 한 사내로 얼굴에 그다지 유쾌한 기색이 없었다. 스페인 남자는 사라페를 두르고 있었으며 숱 많은 흰 수염과 긴 흰 머리를 하고 있었다. 그의 손부레로 아래로 초록색 고글이 반짝였다. 두 남자는 문을 등지고 벽에 기대 앉았고 새 인물은 낮은 목소리로 계속 말했다. 그의 태도는 점점 덜 조심스러워졌고 말도 더 뚜렷해졌다. 아니야. 난 다 생각해봤는데 싫어. 위험해. 위험해? 겁쟁이 같으니. 귀머거리 벙어리 스페인 남자가 콧방귀를 뀌며 말했다. 이 목소리를 듣는 순간 소년들은 숨이 멎을 뻔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그 후 인디언 조가 말했다. 전에 했던 그 일보다 뭐가 더 위험하다는 거야. 아무 일도 안 일어났잖아. 두 남자는 점심을 먹고 한참을 고민한 후 인디언 조가 말했다. 자, 친구, 넌 강 위쪽으로 돌아가 있어. 내가 다시 연락할 때까지 거기서 기다려. 난 이 마을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들를 거야. 상황이 괜찮아 보이면 그 위험한 일을 하자. 그리고 나서 텍사스로 가는 거야. 이 계획은 서로 만족스러웠다. 조는 지쳐서 잡초 위에 쓰러져 곧 코를 골기 시작했다. 그의 동료가 몇 번 흔들었지만 곧 조용해졌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동료마저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다. 소년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톰이 속삭였다. 지금이 기회야. 가자. 난 못 가. 그들이 깨면 난 죽을 거야. 톰이 설득했지만 허클베리 피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결국 톰이 혼자 나가려 했으나 삐걱이는 바닥이 너무 크게 소리를 내는 바람에 즉시 멈췄다. 그들은 꼼짝 않고 해가 질 때까지 기다렸다. 조가 바닥을 파자 소년들은 숨을 죽였다. 뭐야? 이거 상자 같아. 조가 상자에서 금화를 꺼냈다. 소년들은 너무 흥분해서 자신들의 공포조차 잊었다. 여기 수천 달러가 있어. 머레의 갱단이 한여름 동안 이 근처에 있었다는 얘기가 늘 있어 왔잖아. 나도 알아. 그리고 이거야말로 딱 그런 것 같아. 그럼 이제 그 일을 안 해도 되겠네. 인디언 조는 얼굴을 찌푸렸다. 그러더니 말했다. 넌 날 잘 몰라. 아니, 최소한 이 일에 대해 다 알지는 못하지. 단순한 강도질이 아니야. 이건 복수라고. 그의 눈에 사악한 빛이 번쩍였다. 난 내 도움이 필요해. 이 일이 끝나면 그때 텍사스로 가는 거야. 너는 네 아내와 애들한테 돌아가서 내 연락을 기다려. 좋아. 네가 그렇게 말한다면. 근데 이건 어쩌지? 다시 묻어둘까? 그래. 위층의 소년들은 가슴이 터질 듯한 기대감에 부풀었다. 아니, 맹세코. 아니야. 위층의 소년들은 깊은 절망에 빠졌다.
하마터면 깜빡할 뻔했어. 그 곡괭이에 묻은 흙이 신선했잖아. 소년들은 그 순간 끔찍한 공포로 속이 울렁거렸다. 여기 곡괭이랑 삽이 왜 있어? 그리고 왜 흙이 새 거지? 누가 이걸 가져왔지? 그리고 지금 어디로 갔지? 아, 너 혹시 누군가 소리를 들었어? 누군가 본 적 있어? 뭐? 다시 묻어두고 가라고? 그럼 그놈들이 와서 파헤쳐진 걸 보고 가만히 있겠냐? 그럴 순 없어. 그럴 순 없지. 이건 내 은신처로 가져가야 해. 그래, 맞아. 처음부터 그 생각을 했어야 했는데 넘버 원으로 가져가자는 거야? 아니, 넘버 2다. 십자가 아래에 있는 곳. 거긴 좋지 않아. 너무 흔한 장소지. 좋아. 거의 어두워졌으니까 슬슬 출발해도 되겠군. 인디언 존은 일어나더니 창문을 돌아다니며 밖을 조심스럽게 살폈다. 그러다가 이내 말했다. 이 도구들을 누가 가져왔을까? 혹시 위층에 있는 건 아닐까? 소년들은 숨이 멎을 뻔했다. 인디언 존은 칼을 움켜쥐었다. 그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계단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다. 소년들은 옷장을 생각했다. 그러나 공포에 휩싸여 몸을 움직일 힘조차 없었다. 삐걱, 삐걱. 계단을 올라오는 무거운 발소리가 들려왔다. 숨 막힐 듯한 긴장감이 터질 듯했다. 소년들은 이제 무엇이든 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 그들은 옷장으로 뛰어들 준비를 하려 했다. 그 순간 쾅! 썩어 문드러진 계단이 무너졌다. 인디언 존은 산산조각 난 계단과 함께 바닥으로 추락했다. 그는 땅에 내동댕이 쳐지면서 욕설을 퍼부으며 몸을 일으켰다. 그의 동료가 말했다. 그게 무슨 소용이야? 설령 누군가 위층에 있다 해도 그냥 거기 두면 되잖아. 누가 신경이 났어? 만약 저놈들이 정말 위층에 있고 우리가 나간 후에 내려오고 싶다면 그건 그놈들 문제지. 곧 15분 후면 완전히 어두워질 거야. 그때 우리를 따라오고 싶다면 마음대로 따라와 보라고 해. 내 생각엔 여기다 도구 던져놓고 도망친 놈들은 우리를 유령이나 악마로 착각하고 도망쳤을걸? 아마 지금쯤 죽어라 도망치고 있을 거야. 존은 한동안 투덜거렸다. 그러나 결국 남은 햇빛을 아껴서 떠날 준비를 해야 한다는 동료의 말에 동의했다. 잠시 후 그들은 어둠이 짙어지는 황혼 속에서 조용히 집을 빠져나갔다. 그리고 소중한 보물 상자를 들고 강 쪽으로 이동했다. 톰과 허크는 기진맥진한 상태로 몸을 일으켰다. 그러나 엄청난 안도감에 휩싸였다. 그들은 통나무 벽 틈 사이로 떠나가는 두 남자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쫓아가야 할까도 생각했지만 그들은 그저 멀쩡한 목숨을 건진 것만으로도 만족했다. 그리고 목이 부러지지 않은 채 땅으로 돌아가 언덕을 넘어 마을로 향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소년들은 많이 말을 하지 않았다. 그들은 너무나도 깊이 자기 자신을 증오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렇게까지 운이 나쁠 수 있나 싶었다. 그저 곡괭이와 삽을 그곳에 가져가지 않았다면, 그랬다면 인디언 존은 전혀 의심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금과 은을 함께 묻어둔 채 복수를 마칠 때까지 기다렸을 것이고, 그 후 그 돈이 사라진 걸 발견하며 낭패를 겪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멍청한 곡괭이와 삽 때문에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버렸다. 그들은 결심했다. 인디언 조가 마을로 내려오는 순간을 지켜보다가 그가 복수를 실행하려고 움직이면 몰래 넘버 2를 뒤쫓기로 했다. 그러던 중 톰의 머릿속에 끔찍한 생각이 떠올랐다. 복수? 만약 그게 우리를 뜻하는 거라면 허크? 아, 그런 말 하지 마. 그들은 이 모든 상황을 다시 곱씹어 보았다. 그리고 마을에 도착할 무렵 둘은 인디언 족과
누군가 다른 사람을 의미할 수도 있다고 믿기로 했다. 적어도 톰만을 목표로 하고 있기를 바랐다. 왜냐하면 재판에서 증언한 것은 오직 톰뿐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사실이 톰에게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지는 않았다. 톰은 차라리 누군가 같이 위험에 빠지는 게 더 낫겠다라고 생각했다.